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오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을 전격 취소하면서 또 중국의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한반도 정세가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입니다. 전문가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폼페오 국무장관의 방북 계획이 발표되고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뒤집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협상 전략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 속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 두 가지 정도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고도의 협상 전략이냐. 이게 중국을 겨냥한 것이든 아니면 국내 정치에 지금 불리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것이든 어쨌든 고도의 협상 전략이냐. 그 한 가지가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두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즉흥성을 반영을 한 네. 어떤 그 미국 내부의 준비와 소통 부족 아니냐라고 하는 그 두 가지로 좀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로 보자고 한다면 고도의 협상 전략이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전체 국면으로 보자면 트럼프 연출 주연의 북한 비핵화라고 하는 일종의 드라마를 찍고 있다고 쳤을 때 시즌 1은 6.12 북미 정상회담으로 마무리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시즌 2에 하나 기승전결에서 한 승 정도에 지금 와 있는 상태일 건데 그 승 정도의 상태에서 한 번 더 이제 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이라이트를 주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깜짝 쇼 카드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게 이제 국내 정치적으로는 물론 지금 이제 자신의 최측근 두 명이 이제 유죄 판결을 좀 받고 불리한 국면에서 국면 전환을 위해서 이런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지난 5월 24일 날에도 똑같았죠. 그때도 러시아 스캔들이 한창일 때 어떤 깜짝 그 북미 정상회담 취소 카드로 국면을 전환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고도의 협상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미국 내부에서의 어떤 준비와 소통 부족이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 점은 좀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럴 가능성도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북 취소에 대해서 비핵화에 대해서 좀 충분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는데 사실 공식적으로 이렇게 협상 답보를 얘기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까? 처음이죠? 예,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늘 자신의 차 있었죠. 잘 되고 있다. 북미 관계는 참 좋다. 그리고 이번에도 얼마 전에 한 이제 그 발언들을 보면은 북한과의 관계는 아주 좋은데 지금 중국이 우리가 무역에 대해서 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고 있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다라는 발언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이제 그게 보도가 된 바가 있고 외신들도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폼페이오 장관에 대해서 방북 취소 요청을 한 거에 대해서 놀랍지만 예상 못한 일은 아니다라는 반응들을 좀 보이고 있어요. 네. 그동안 북한 비핵화 협상 과정이 생각만큼 진전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뭐 어느 정도 이제 그 답보 상태가 유지될 거라고 하는 거는 예상됐던 일이다라고 하는 반응들은 미국의 현지 외신들은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협상 답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관계 자체가 잘못돼 있다, 우리가 잘못했다, 뭔가 잘못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중국 책임론을 지금 제기하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냥 성동격으로 중국이 지금 개입을 해가지고 문제가 좀 잘 안 풀리고 있다. 중국이 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협상 답보를 미국이든 북한이든 양측이 누구나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자기 책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히 한 상태로 지금 공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예전만큼 비핵화 과정을 돕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계속 지금 중국의 어떤 경고성 메시지, 최후의 통첩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어떻게 또 봐야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미중 관계가 더 중요하죠. 네. 미국 입장에서도 봐도 중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미국 관계가 중요하고 북한 자체보다도 미중 관계 가장 중요한 측면에서 지금 현재 미중 무역 전쟁 중이잖아요, 사실. 그리고 협상이 이제 바로 그저께 결렬이 됐기도 하고 9월 말까지 좀 시한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그 와중에서 어쨌든 기선을 제압하고 미중 무역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제1과제입니다. 비핵화를 이루고 뭐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중간 선거까지의 어떤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미국인들의 관심 사항은 미중 무역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미국이 계속 승기를 잡아 나가는 것이 조금 더 큰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카드인 것이죠.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의 와중에서 어쨌든 중국의 책임론을 중국 배후설을 제기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압박을 가려고 하는 그런 카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 트위터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미중 무역 전쟁이라고 하는 표현은 안 써요. 그건 언론에서 쓰는 표현이고
그 미중 무역 관계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공식적으로 씁니다. 쓰면서 계속 그 중국과의 협상을 유지를 할 건데 협상을 유지할 때 어쨌든 북한 핵 문제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그 카드로 지금 활용하려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조치에 이제 중국 외교부가 반발을 하고 나섰는데 사실 9월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네, 방북할 예정이잖아요. 여기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나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나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지금 상황에 좀 빠져 있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취소 결정을 하면서 네. 이제 구구절 이전에 그 북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 꽃길을 깔아주는 것은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네. 하는 걸 정확히 보여준 것이죠. 오히려 재를 뿌린 격인데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북을 한다고 하면은 미국과 이제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냐 이제 그런 어떤 그 비판과 생각들을 좀 사게 될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어쨌든 폼페이오 장관이 와서 뭔가 만나서 설명을 하고 다음 단계를 밟아 나가야 하는데 그게 지금 불가능해진 상태인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그 북중 관계가 그 미국과 북미 관계를 넘어서서 더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꽃길은 깔아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정확하게 죄를 한번 투척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이번 방북 취소로 이 북미 관계가 교착 상태로 계속 빠지는 것 아니냐 이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북한이 어떤 좀 자세를 좀 누그러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북한이 어떤 입장, 반응 보일 걸로 보십니까? 지난 5월 24일 날은 이제 김계관 그 부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 회담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걸 바로 이제 즉각적으로 그 반응을 내보였죠. 그래서 6.12 정상회담으로 가는데 이제 자세를 누그러뜨리는 듯한 모습을 이제 보여줬는데 네네. 이번에 사실 북한이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카드가 뭔지 조금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그 6.12 북미 정상회담 만나는 것 자체를 성사시키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회담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제시해 주면 되는 것인데 이번 어쨌든 6.12 북미 정상회담은 한번 했습니다. 일정한 그 이상의 성과를 내야 뭐 폼페이오 장관도 방북을 하고 다음 2차 북미 정상회담도 열리는 것인데 그게 이제 첫 단계가 이제 아주 성실한 그 핵 리스트 신고 등이 있을 건데 이제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내놔야 돼요. 이제 내놔야 하는데 그 결단의 시점이 이제 온 것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어제 뭐 결단의 책상 앞에서 5명의 이제 참모들과 방북 취소 결정을 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네. 김정은 위원장도 역시 이제 자신의 책상 결단의 책상 앞에서 정말로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하는 그런 결단의 순간에 지금 임박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한편 이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 대북 핵심 브레인 5인방이죠. 예. 뭐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이들이 이제 앉아 있는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여기서 방북 취소가 결정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견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아마 이 자리에서 결정이 됐을 거고요. 그 전부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내심 심중에는 다 계획이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북한 비핵화라고 하는 드라마의 시즌 2의 한 기승 단계에서 이제 전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발표라고 하는 어떤 하이라이트로 가기 전에 전 단계를 한번 장면을 보여주고 그걸 또 하루 만에 이제 뒤집는 결정 그리고 극적인 장면을 5명이 앉아 있는 것도 일부러 그 백악관 SNS 국장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 리얼리티 쇼처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연출 각본 안에는 있었지만 그것들 시차를 놓고 보여주면서 지금 드라마를 계속 좀 이끌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정부의 움직임도 좀 긴박해질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다음 달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남북 관계 일정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지금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런 한반도 남북 관계에는 어떤 또 변수가 되지는 않을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영향을 주겠죠. 주겠는데 근데 이럴 때일수록 한국 정부는 좀 중심을 잡고 원래 계획대로 잘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공동 연락 사무소라고 같은 것들이 좀 둘러싼 약간의 좀 오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미국과 긴밀히 협의한다. 공동 연락소 사무소 그 개소를 앞두고 미국과 긴밀히 협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게 마치 미국의 대북 제재 외의 면제를 요청했거나 신청한 것처럼 이렇게 곡해가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게 아니라 미국과 어떤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긴밀히 협의한다는 것 자체인데 이거를 대북 제재 외를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좀 잘못 알려지는 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언론이나 어제 국회에서 좀 무조건 뭐 북한에 뭔가 대북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은 그게
대북 제재와 무조건 다 연결시켜가지고 면제 혹은 완화를 염두에 둔 것이냐라고 하는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게 오히려 우리 내부에서 서로 이제 좀 이렇게 서로 이제 좀 총질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한번 문제는 좀 정확히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남북연락사무소라고 하는 게 어떤 그 대북 협상 단계에서 어떤 보상이나 선물 같은 것들이 아니죠. 네. 실제로 지금 연락사무소 운영이 되고 있고 그거를 단지 이제 개성에 옮겨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공동연락사무소를 더 잘 운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평양에도 여러 그 해외 평양 북한과 수교를 하고 있는 나라들의 대사관, 해외 공간들이 있는데 그럴 것처럼 우리가 그 북한 지역에 있는 우리 사무소에 필요한 전기와 물자들을 갖다 쓰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북 제재하고는 처음부터 상관이 없는 우리의 정상적인 정부 활동이에요. 그거를 왜 다 대북 제재에 연관시키고 우리가 왜 대북 제재를 어디 유엔이나 미국에 꼭 면제를 요청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남북 관계와 그리고 그 국제사회의 문제 틈에서 우리가 너무 국제사회 모든 문제를 결부시키면서 남북 관계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까지도 스스로 위축시키는 그런 결과를 나올까 봐 좀 우려스러운 면이긴 합니다. 네, 이 지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에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회담 취소 선언을 해서 그때와 좀 비슷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당시 이 북미 간 통로를 좀 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했었잖아요. 이번에도 좀 그렇게 중재자 역할을 할까요? 예, 아무래도 뭐 한국 정부의 역할은 있겠죠.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은 말씀하셨는데 그전에는 북미 정상회담이라고는 정상급 회담의 취소가 공식적으로 정상들 사이에 언급들이 오고 간 상황이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요청으로 2차 깜짝 번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도 했었죠. 네. 근데 이번에는 그 폼페이오 장관의 그 방법은 이제 고위급 회담이죠. 고위급 회담의 취소이기 때문에 일단은 고위급 회담들 사이 채널들이 긴박하게 좀 돌아갈 겁니다. 김영철 부장 그리고 뭐 강경화 장관이나 우리의 뭐 정의용 실장 그리고 이제 폼페이오 장관 등등의 고위급 라인들이 아주 긴박하게 돌아갈 거고 근데 결국은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북 취소 결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좀 설득을 하고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이번에도 또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이 아무래도 그 미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던져놓은 이 카드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도 마냥 그냥 추진하기도 좀 부담스러운 면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채널을 통해서 설득을 하고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네. 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만 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면은 동맹국인 대한민국을 통해서 북한과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죠. 네. 그 평양에 있는 뭐 스웨덴 대사관이나 다른 국제기구 대사관 이용하고 북한 정보 파악하는 것보다 동맹국인 한국을 좀 믿고 함께 갈 수 있는 함께 가는 이번 준비 기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남북미 관계 정세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